그라인더 설명부터 드릴게요. 원두가 담겨져 있는 호퍼예요. 호퍼. 원두를 뭐 가득 넣고 쓰기도 하고 조금만 넣고 쓰기도 하고. 근데 원두는 이제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공기랑 접촉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3패가 진행되거든요. 3패. 물론 오래 기간 지나가지고 뭔가 상했다 해야 3패인데 원두는 가스가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3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공기 접촉하게 이렇게 놔두면은 향미도 날아갈 거고 커피 성분도 날아갈 거고 가스가 너무 많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많이 담아놓고 너무 많이 담아놓고 쓰시는 건 안 좋고 그때그때마다 담아놓으면 되고 빨리 숙성을 시켜야 되는 경우는 빨리 담아놓으면 좋겠죠. 로스팅이 돼서 들어왔어요. 로스팅이 바로 돼서 들어온 원두들은 가스 함유량이 되게 많거든요. 안에 이산화탄소, 탄산가스. 가스가 원두에 많이 차 있으면 추출되는데 방해 요소가 돼요. 뜨거운 물이 닿는 순간 막 가스가 막 나오면서 커피 성분을 제대로 추출 못하게 막 밀어내거든요. 물을, 가스가. 그래서 가스 성분을 어느 정도 빼준 상태, 숙성이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무조건 로스팅 바로 해왔다고 신선한 원두, 좋은 원두가 아니고 추출되는데 방해 요소가 있으니까 숙성을 해주는 디게싱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 이거 보고 여기는 이제 원두 입자 조절판이에요. 입자를 조절할 수 있어요. 전 추출 양상 조절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본 거 가소 추출, 가다 추출 있죠. 가소 추출 양상이 일어나면 입자를 좀 더 얇게 조절해 줘야 되고 가다 추출되면 굵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절할 일은 없을 거예요. 다 조절된 대로 쓰실 거고 혹시나 뭐 추출이 잘 안 된다 이상하게 되면 제가 와가지고 조절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는 도저라는 곳이거든요. 온도가 제가 전원을 켜볼게요. 키면 지금 청소를 다 해놔가지고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달려가지고 쏟아져 나와요. 저기서 맞죠? 온도가 왜 이렇게 있지? 쏟아져 나와서 여기 온도 담기는 도저라는 통이에요. 6개 방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가까이 와서 보셔도 돼요. 얼굴 안 나오게 뒤로 돌아서 가지고 나와도 돼요. 나와도 돼요. 나와도 돼요. 이렇게 온도가 바뀌어요. 6개 칸막이로 되어 있는 이유는 온도가 도식이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포토필터를 대고 내릴 건데 떨어지는 양이 균이라고 떨어지도록 한 번에 쏟아지면 확 넘치거나 양 조절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균일하게 떨어지도록 6개의 방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 도저는 이렇게 온도가 받치는 역할도 하고 만약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매장에서 지금 커피 바로 팔아야 되는데 온도가 오늘 들어왔어. 이거 어제 이제 로스팅이 된 것 같아. 가스가 너무 많아요. 2주 정도 하고 추출을 해야 추출이 잘 될 텐데 막 걱정이 많아요. 사장님이. 그러면 미리 여기 채워놔요. 갈아가지고. 그러면 온도를 갈아 놓으면 공기랑 접촉하는 면적이 많아지죠. 온도 자체. 그러면 빨리 숙성이 돼요. 디게싱. 가스가 빨리 날아간다는 거죠. 가스를 조금 빨리 빼주는 작업을 여기 이제 채워놓고 할 수 있어요. 바로 팔아야 되는 경우는. 그러면 많이 채워놓으면 되겠죠. 바로바로 쓰면 되고. 아까 제가 이거 당겼던 거는 레버예요. 레버는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당겨주셔야 돼요. 안에 스프링이거든요. 끝에서 끝까지 당기되 튕기시면 안 되고 튕기시면 스프링이 튕겨져 나갈 수도 있어요. 주의해 주시고 조금만 받으실 거라고 가운데서 하시면 안 돌아가요. 끝에서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바로 받는 받침대. 그리고 아까 제가 포토필터 놓았던 거 요거 포토필터 받침대거든요. 추출하실 때 포토필터 받침대 이렇게 놓고 손으로 잡고 전원을 켜시고 전원을 닫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청소를 해놓고 간 거라 가지고 옥수수 가루 같은 그 그라인더 클리너가 있거든요. 옥수수 가루로 만들어진 거 사용해 보셨어요? 네. 안 해보신 게 없네.
옥수수가 거의 섞여 나와서 앞에 거 좀 털어내고 연쇄도 확인도 하고. 자, 그라인더 설명 끝났어요. 그러면 머신 설명드릴게요. 자, 머신 여기 있어요. 가까이 보이나요? 요거 워머예요. 컵 워머. 매장에서 올려놓고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없죠. 올려놔요? 컵 올려놓고 사용해요? 아, 네. 요거 요즘은 테이크아웃 컵으로 많이 나가가지고 많이 안 올려놓는데, 이제 요런 도자기 컵 요런 거는 올려놓으면 컵 따뜻하게 데워져요. 나가기 전에 컵이 따뜻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설거지를 하고 나서 왜 덮어놨냐면, 설거지 하시고 물을 안 닦고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머신 보면 구멍 뻥뻥 뚫려 있어요. 안에 보일러고 배관들이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물 떨어지면 그리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덮어놓고 사용하고, 우리는 음료를 뜨겁게 지금 제공해가지고 할 그런 것들은 아니라서 실습만 하면 돼서 덮어놓고 사용해요. 매장에서도 사실 덮어놓고 사용하는 게 머신에는 좋아요. 잔은 뭐 뜨거운 물로 데워서 나가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컵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위에 뜨거운 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행주 같은 거 넣으면 금방 마르죠. 밑에는 제가 버튼이 있는데요. 버튼에 라벨링 다 해놨어요. 글자 보이세요? 가까이 와서 보셔야 돼요. 거기도 머신 있고, 세척, 물흘림, 추출, 물흘림, 세척 다 나눠놨어요. 근데 사실 5가지 버튼 다 동일한 역할, 뜨거운 물 나오는 역할이에요. 다른 버튼이 아니에요. 전부 다 뜨거운 물 나오는 버튼인데 시간이 좀 달라요.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시간. 버튼 하나만 빼고. 가운데 있는 버튼은 프리 추출 버튼이에요. 요거는 껐다가 켰다가 끄면 꺼지는 버튼. 다른 거는 제가 시간 세팅을 해놨어요. 매장에서는 음료 받는 그 레시피에 맞게 시간을 세팅을 하시면 돼요. 25초면 25초, 27초면 27초. 가장 맛있는 그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팅해 놓고 쓰시면 되는데, 그래도 버튼을 5개 다 쓰기는 힘들거든요. 여기서 학원에서 실습을 하실 때는 가운데 버튼 하나만으로 전부 다 가능해요. 추출하시고, 포터필터 세척하시고, 이걸로 사전 추출 물흘림 하시고, 추출도 하시고 하면 나중에 가운데 버튼이 없어요. 고장이 나요. 가운데 버튼만. 여러분들 계속 요것만 누른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나눠놓은 거예요. 분산해서 누를 수 있게. 그래서 똑같은 버튼이라는 거 아시고, 가운데는 프리 추출 버튼이고, 여러분들 추출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양옆에 있는 버튼, 물 흘림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추출하실 때 물 흘림이라고, 열수 흘리기라고 책에는 나와 있을 거예요. 열수 흘리기. 사전 추출이라고도 하고, 열수를 한번 흘려주는 거예요. 여기 안에 뜨거운 물이 보일러에서 끓고 있고, 앞에까지 나와서 돌고 있어요. 머신 앞에 만져보면 되게 뜨겁거든요. 그리고 이 포터필터도 데워주고 있어요. 뜨겁게. 앞에 차 있는 물은 95도 이상의 물이에요. 100도씨가 되는 물인데, 그 물이 바로 커피에 떨어지면 어떻겠어요? 아까 우리 배웠죠. 과다 추출될 수도 있고, 커피가 익어버려요. 향미가 발현이 돼야 되는데 너무 뜨거운 물 커피 추출해버리면 익어버려요. 그래서 열수 흘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 앞에는 뜨거운 물이 차 있고, 추출 버튼을 누르면 밑에 정수된 물이 올라오면서 보일러의 뜨거운 물과 만나서 95도가 맞춰져서 추출이 돼요. 그래서 추출하시기 전에 물 흘림, 요 옆에 2개예요. 버튼 중에 아무거나 하나 누르고, 제가 7초 세팅해 놨습니다. 세팅하시는 동안 열수 한번 흘려주시고, 처음에 얘를 추출 눌렀을 때 소리가 이상하죠. 마치 끓는 소리가 나면서 막 거품 일면서 나오죠.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게 기화되면서 나는 소리예요. 물이 너무 뜨거우니까 100도씨 이상이 되니까 끓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수 흘리기를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어제 사용을 안 하다가 지금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열수 흘리기를 좀 일정 시간 해주시고 사용을 하셔야 물 온도가 맞습니다. 이 소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되거든요.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3초에서 5초 정도 금방 되죠.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왜 제가 말씀드리는지.
자, 물을 그렇게 해주시고 몇 번 하다 보면 물이 안정이 되거든요. 소리도 좀 줄어들고 추출되는 것도 안정이 돼서 떨어져요. 그리고 추출을 끝내고 나면 요 옆에 있는 거 1번, 5번 버튼 끝에 있는 버튼은 세척 버튼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포터필터 세척을 해주는 거예요. 얘를 추출되고 나면 원두를 모두 털어주시고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누르셔야 돼요. 누르시면 씻어주는 거예요. 포터필터를 14초 세팅해놨습니다. 시간 충분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추출하실 때 물기 린넨으로 닦으셔가지고 추출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 그루패드라는 아이예요. 요 밑에 있는 그루패드. 3개인 것도 있고 2개인 것도 있고 맞죠? 요 2그룹이죠. 매장에 바쁜 매장은 3개도 있고 대부분 매장에 3개 있어요. 집에서 쓰시는 머신은 하나짜리도 있고. 그룹패드에는 뜨거운 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포터필터까지 데워주고 있다고 했죠. 간혹 매장에서 쉬는 시간에 포터필터를 빼놓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아니에요? 꽂고 있어요. 제대로 투썸을 이용해야겠어요. 그 개인 매장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부분 제가 유심히 보는데 이렇게 엎어놓거나 빼놓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머신도 좀 쉬어라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빼놓으면은 우리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얘 쇳덩이에요. 쇳덩이 맞죠? 쇳덩이 얼마나 빨리 식겠어요. 금방 차가워져요. 차가워진 포터필터를 손님 이제 주문 들어왔어요. 추출해드려야겠네. 차가운 걸로 꽂아가지고 추출 딱 눌러요. 95도에 물이 떨어지다가 얘가 열을 다 뺏어 먹거든요. 추출될 때는 80도밖에 안 될 거예요. 열 다 빼앗기고. 그러면 커피가 과소 추출 되겠죠. 성분을 제대로 못 붓고 물 온도가 낮으니까 그렇게 추출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열이 항상 가해져서 뜨거워진 상태로 있어야 돼요. 체결이 항상 돼 있어야 되고. 이거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저 안타까워요. 저는 여기 용원 여기 1층에도 다니다 보면은 카페 많거든요. 머신 다 보여요. 지나가면서 보면 다 빼놓고 있어요. 커피 뭐 맛을 일정하게 맞출 수가 없죠. 좀 꽂아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상 보시는 용원 사장님들 꽂아놓으세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한테도 교육 좀 해주시고. 교육을 안 해요. 또 모르시면 맞죠. 꽂아놔야 되고 커피 맛도 중요하지만 여기 밑에 보면 샤워 스크린이라는 망이 있어요. 물이 추출될 때 분산돼서 나오게 하는 망이 있는데 그 망도 이제 열이 가해졌다가 식었다가 꽂았다 뺐다 하면은 수축되고 이완되고 하면서 망이 잘 터져요. 그래서 유지가 돼야 되고 머신도 계속 365일 켜놓으셔야 돼요. 머신도 전기세 아끼신다고 그 또 주말에는 좀 꺼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머신을 끄게 되면 안에 우리가 이 머신 멀쩡해 보여도 안에 이제 좀 스케일이 많이 껴요. 스케일이라는 게 그 석회질 때거든요. 때 석회질 아시죠? 우리 커피포트 물 수돗물 끓였다가 식으면 안에 뭐 허연 부유물 같은 거 있죠. 그게 계속 쌓여요. 안에 식었다가 데워졌다 전원을 껐다 켰다 하면 안에 쌓여가지고 안에 수많은 배관에 그게 다 끼거든요. 그러면 머신이 고장날 수도 있고 위생상 안 좋은 커피를 마셔야 되고 3개월만 지나도 안에 스케일 껴요. 정상적으로 청소하고 했어도 끼거든요. 안에 열어서 청소해줘야 되고. 그래서 머신 관리도 잘 하셔야지 분명히 가능합니다. 요거 스팀 노즐인데요. 이제 스팀 레버고 이거 노즐인데 나중에 스팀 할 때도 한번 알려드릴 거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내리시거나 꺾으시면 돼요. 매장에서는 요 돌리는 형태의 레버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 연습할 때 요거를 해놓으면은 스팀도 잘 못 치시는데 되게 번거롭고 힘들거든요. 끝까지 돌렸다가 끝까지 또 잠그시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해놨고 한쪽으로만 12시 방향이든 6시 방향이든 10시, 1시, 11시 한쪽으로만 젖혀주시면 됩니다. 노즐 그리고 물 받치는 받침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신 여러분 선택하실 때 아까 제가 그라인더가 커피 맛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쵸?
요거는 뜨거운 물 내려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제 커피 맛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물 온도가 가장 일단 맞죠? 물 온도. 비싼 머신 2천만원짜리 머신이랑 뭐 200만원, 300만원짜리 머신이랑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온수 유지 능력. 보일러에서 온수가 유지된 능력인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 95도 다 맞춰주거든요. 근데 우리 저기 관광지나 뭐 기장 이런데 바리스타가 한 6명이 쭉 붙어가지고 손님 줄 서 있고 에스프레소를 막 1분에 6잔, 10잔씩 빼는 데 있죠. 그렇게 빼게 되면 온수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온도가.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 용량이 크고 온수 유지 능력이 좋은 머신을 쓰는 겁니다. 그게 가격대가 높은 머신들이고요. 일반적인 이런 상권에서는 비싼 머신을 쓸 이유도 없고, 이유는 있죠. 그런 거 말고, 커피만 말고 뭔가 좀 보여주기. 요즘은 사람들이 머신에 대한 정보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머신만 보고도 그 커피 맛을 판단해버리고 그 매장을 판단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싫어서 비싼 머신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커피 그냥 조금 뭐 유튜브 보고 일단 배우고 머신 배우고 오셔가지고 창업할 건데 다른 매장 가셔가지고 아 여기는 이거 쓰네 이거 쓰네 야 저거 저렴한 거네 이래가지고 커피 맛 없겠다 해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안 좋은 거지만 사실 커피 맛에 영향을 많이 못 미치는데 머신은 어떻게 추출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아무튼 그렇게 에스프레소 추출을 많이 하는 곳은 그런 머신들이 고가의 머신들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 그냥 상권에서는 굳이 그런 머신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뜨거운 물 아까 제가 보일러 돌아가는 거 말씀해 드렸죠. 3초에서 5초 추출되고 3초에서 5초면은 바로 물이 또 세팅이 되거든요. 데워지거든요. 금방 돼요. 그래서 크게 영향 못 미치고 그라인더는 조금 고가로 하시는 게 날도 다르고 분쇄 입자도 다르고 분쇄 입자가 우리 집에서 이제 커피 추출하실 거라고 홈카페 장비를 장만을 하시는 경우도 요즘 많아요. 맞죠? 장만하시면은 머신은 막 100만원짜리 사세요. 100만원짜리 막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데 그라인더 보면은 그라인더 사은품 증정해놨거든요. 그거 주신다고 그 사은품 준다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은품 온 거 보면은 약간 믹서기처럼 칼날로 갈리는 거예요. 칼날 형태로. 그걸로 온도를 분쇄를 해놓으면 온도 잘려진 단면이 다르거든요. 이런 맷돌 형식이랑 좀 달라요. 그게 커피 맛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물이 닿는 면적도 달라질 거고 추출도 달라질 거예요. 성분도 달라질 거고. 그래서 그라인더는 조금 고가로 만약 1000만원이 있다면 3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하시는 게 7대3 정도로 머신을 운영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머신 설명 끝.